회담은 철회되는 것이 좋겠다라는 또 의견을 주셨고 그래서 그런 뜻을 존중하는 겁니다. 양자 영수회담을 깜짝 제안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그 제안을 스스로 거둬들였습니다. 그러나 제1야당의 위축은 야권 전체 투쟁 동력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됩니다. 어제 정치권 어제 하루 종일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어제 이 시간 갑작스럽게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청와대에 영수회담을 제안한다 이런 속보를 전해드렸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당 지도부와도 상의되지 않은 돌발적인 제안이었던 거죠. 청와대는 당연히 수용을 했지만 문제는 더불어민주당도 두 야당들도 크게 반발을 했습니다. 진통 끝에 결국 밤에 추 대표는 영수회담을 없었던 것으로 했지요. 특히 추미애 대표의 행보를 아주 강하게 비판했던 사람이 국민의당 박지원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입니다. 직접 만나보죠. 박지원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지원입니다. 영수회담 결국은 무산이 됐습니다. 잘 됐죠? 잘 됐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어제 하루 종일 돌아가는 걸 보면서 무슨 생각하신 건가요?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 제1야당 대표와 대통령이 있는가. 이 나라는 참 불행하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대통령과 제1야당의 대표가 똑같다니요? 청와대도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두 야당과 함께 모든 것을 추진해왔다고 하면은 설사 제1야당 대표인 추미애 대표가 회담을 제기했다 하더라도 함께 하자. 다른 야당과 함께 하자.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으니까. 그런 정도 정치로 풀어야지, 바른 정치로 풀어야지, 꼼수 정치로 풀려고 청와대는 아직도 최순실 정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야당 대표의 그 대통령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니, 이게 지금 뭐 야당 대표는 말할 것도 없고 당 내부에서도 몰랐다는 게 좀 신기해요. 내부의 지도부들도 몰랐다는 건데 그거 어떻게 추미애 대표가 왜 그랬을까요? 상의도 안 하고. 일부 분들이 추진한 것 같고요. 어제 아침 발표하기 전에 그제 저녁에도 그러한 얘기가 나왔고 추미애 대표가 그러한 것을 가지고 상의를 하니까 절대 반대를 하면서 만약 추진하려고 하면은 박지원 위원장과도 협의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는데요. 당 지도부에서 그러려면 다른 야당 대표하고도 상의를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추미애 대표로서는 중간에 한 사람을 두고 며칠간 추진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중간에 한 사람을 두고라니요? 누굽니까? 글쎄요. 그분을 제가 밝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민당 내에서나 국회에서는 다 아는 사실입니다. 중간에 한 사람? 그럼 그 사람이 뭐 일종의 비선 실세입니까? 추미애의 최순실이죠. 아니 누군가 저는 뭐 전혀 감이 안 잡히네. 누구와 상의를 하고 이런 결정을 했다는 거죠? 나중에 제가 전화해드릴게요. 당 지도부가 아니란 말씀이세요? 네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전화해서 알려주시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 여하튼 그리해서 결정이 돌발적으로 됐다가 당에서 워낙 거센 반발이 나오고 야당에서도 정의당, 국민의당 다 거세게 반발하니까 없었던 일이 됐습니다. 특히 어제 그 촛불을 사실상 주도하는 민주주의 민주광장 시민단체 대표들이 추미애 의원에게 직접 방문을 하고 또 민주당 의원들에게 일일이 편지를 보내서 만약 야 3당과 함께 움직이지 않을 때 단독으로 박근혜 대통령과 회담을 할 때 우리 다음 촛불은 민주당을 향해서 추미애를 향해서 태우겠다. 이런 강한 압력에 또 저도 어제 민주당 국회의원들을 많이 만나고 전화를 했습니다만 당내 반발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민 여론이 강했습니다. 어제 김호기 연세대 교수 등의 글을 보면은 또 수만 개의 댓글이 추미애 대표를 규탄하니까 또 두 야당에서 강력히 반대하니까 거둬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예. 그것을 알고 고치는 것은 더 큰 용기이고 더 큰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뭐라고 하더라도 추미애 대표의 어제 결단은 환영할 일이고 우리는 더욱 야권 공조를 튼튼히 해서 국민과 함께 박근혜 대통령 퇴진운동에 박차를 가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근데 사실은요. 야권의 행보가 통일되지 못했던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에요. 대통령이 권한 내려놔야 된다는 것까지는 일치하는데 그래서 뭐냐. 처음에는 책임총리라고 했다가 그다음엔 이선후퇴, 뭐 하야, 탄핵 좀 오락가락하고 일치가 안 되는 느낌을 받거든요. 그게 야당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저희 국민의당 내부에서도 지금도 왜 박근혜 대통령을 퇴진시켜야 되느냐. 그럴 필요 없다 하는 의원들도 있습니다. 아하, 개인적으로. 그런 다양한 의견을 내가지고 거기에서 가장 좋은 당론을 결정해서 가는 게 민주주의입니다. 이게 우리가 무슨 군사 독재 정당도 아니고 다양한 의견이 있거든요. 그걸 당론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리더십인데 이제 다행히 맨 먼저 우리 국민의당이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당론으로 결정을 했고 어제 또 추미애 파동이 있었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좀 어정쩡하게 있다가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으로 당론을 결정했기 때문에 오히려 전화위복의 계기가 됐다. 오히려 어제 그 파동이 전화위복의 계기가 됐다. 그렇게 보세요. 알겠습니다. 박지원 비대위원장 지금 만나고 있는데요. 하여튼 이런 상황에서 이번 주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 검찰은 대통령의 참고인 신분은 바뀌지 않을 거다. 이렇게 못을 박았더라고요. 조사받다가 혐의가 위중해지면 이거 피의자로 신분 바뀌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검찰 역시 우병우 사단이 건재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이 사건을 좀 무마시켜 보려고 하는데요. 그 검찰이 지금 말을 하는 것은 옳은 말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최순실을 뇌물죄로 기소를 하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구속영장을 받기 위해서 뭐 직권남용인가 뭐 그런 걸로 했는데요. 그랬었어요. 네, 이제 기소를 할 때는 반드시 뇌물죄로 기소를 하면은 대통령은 참고인이 아니라 피의자가 되고 대통령께도 뇌물죄가 적용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검찰이 최순실을 반드시 뇌물죄로 기소를 하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해야 되고 그러나 현직 대통령이니까 검찰로서 합당한 예우를 갖추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참고인으로 부르는 것까지는 문제가 없다. 뭐 피의자는 당연히 죄가 밝혀지면 당연히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고 만약 검찰이 그렇게 부하적인 수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기다리는 것은 국회에서의 국정조사, 어제 합의해서 발표한 특검, 별도 특검, 여기에서 완전히 바뀌기 때문에 만약 검찰 수사가 이번에 미진하면은 검찰은 국민의 비난의 대상이 되고 개혁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잘 알아야 할 겁니다. 알아야 할 것이다. 정말로 특별검사를 야당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해서 별도 특검을 한다. 어제 최종적으로 합의가 됐지요, 여야가. 네,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항목들이 쭉 있던데. 그런데 대통령도 소환할 수 있다. 이건 항목에 딱 규정으로 박진 않으셨더라고요. 19대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 특검 때 제가 원내대표를 하면서 처음으로 야당이 추천한 특검을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이 최순실 특검 이건 역시 야당이 즉 민주당이 한 사람, 우리 국민의당이 한 사람 추천하면은 법상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는데요. 여기에 명시적으로 왜 박근혜 대통령의 존함이 안 들어갔느냐라고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우리는 새누리당과 협상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누리당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존함을 명시적으로 표기하는 것은 그렇다. 좀 꺼려 했군요. 절충을 해서 해줬지만은 거기
모든 문안에는 박근혜 대통령을 직접 조사할 수 있도록 있는 겁니까? 심지어 세월호 7시간까지도 예.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하, 15번 문항을 보니까 좀 포괄적으로 돼 있더군요. 그 안에 결국 대통령도 부를 수 있고 7시간도 조사할 수 있는 이런 근거를 마련해 놓은 거다 말씀. 아마 국정조사법이나 이 국정조사 합의사항이나 이 별도 특검법은 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국회 의정사상 가장 야당의 주장이 확실하게 들어간 좋은 법안이다. 알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간이 별로 없는데 확인 드릴 게 많아요. 이거 짧게 좀 여쭙죠. 지금 특별검사로 누구를 야당은 그럼 세울 것이냐. 혹시 최동욱 전 검찰총장 기용하는 거 아니냐? 이 이야기가 모락모락 나오더군요. 이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게 네티즌들이나 국민들이 가장 원하는 분입니다. 어허. 그래서 검토는 하겠습니다만 예. 문제는 본인이 수락하느냐 여부가 가장 중요한. 야당에서는 밀 생각이 있는데 본인이 어떨지 모르겠다. 국민이 원하고 있고 예. 국민이 원하는 것이 있다고 하면은 야당에서는 반드시 추천할 수가 있죠. 그렇군요. 그런데 본인의 수락 여부가 가장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지금은 아니라고 하세요? 안 알아보셨어요? 아직은 접촉을 해보지 않으셨고요.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어제 국방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에 가서명했습니다. 그러자 야당이 한민구 국방장관 해임 건의안 논의하겠다 했는데 해임 건의안이라는 거는 이건 대통령이 안 받겠다 하면 그만인 거고 혹시 장관 탄핵까지 추진할 생각이세요? 해임 건의안만 하는 게 아니라요. 예. 탄핵 함께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같이 가는 겁니까?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요건이 갖춰졌기 때문에 이 최순실 와중에 역시 친일 정권이기 때문에 일본 아베 정권 자위대의 무장을 전 세계로 진출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이러한 일은 절대 민족 자존심이 허락지 않기 때문에 반대를 합니다. 따라서 오늘중 야당 야3당 수석들에게 어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가급적 탄핵으로 과거에는 탄핵으로. 이 해임으로 합의를 해놨습니다마는 이 한 단계 높여서 탄핵을 검토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사실 장관 탄핵안이란 절차는 있지만 아직까지 그렇게 된 사람 한 명도 없거든요. 지금은 여소야대고 요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탄핵으로 가겠다. 그렇게 되면은 제적인원 국회 제적인원 3분의 1이 발의하면 되고 제적인원 2분의 1이 찬성하면 통과가 되는 건데 탄핵이. 그렇습니다. 대통령은 3분의 2가 그렇죠. 찬성을 해야 되지만은 장관은 2분의 1이기 때문에 충분히 됩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죠. 박지원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